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새벽 4시 53분입니다. 차트가 참 볼 게 없어요. 근데 잡주도 몇 개가 튀는 게 있는데 저런 건 저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다지 볼 게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아마도 잡주가 또 먹을 만한 게 또 한두 개씩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선수들의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수익비보다 손익비, 그러니까 손해비가 아마 좀 더 높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제 장기 2025년 정도까지 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펀더멘탈 잘 찾아보시고 뭐라고 할까요? 아마 좀 매력적인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빚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출은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부동산 집을 이제 사려고 대출을 받아야죠. 그죠? 아직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엄청 큰 부분 아닙니다. 집값의 50% 이하로 지금 대출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걔는 뭐 빠져도 뭐 제가 집을 팔면 커버가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원금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감정을 하시고 조심하게 보수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주식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다 이제 일단은 한번 정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돈을 모으세요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심심하신 분들은 뭐 소소하게 놀아보시는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나스닥을 이제 계좌를 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숏 포지션을 활용을 해서 원금 대비, 나스닥 원금 대비 한 10% 조금 안 되게 본 것 같아요. 나스닥 차트도 한번 살펴보고 뉴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뉴스는 별다른 얘기는 없고요. 속보라는 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워낙 뉴스가 없으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난이도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대요. 지금 채굴 난이도가 하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원래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뭐 채굴 금지를 하면서 지금 어제까지 뭐 밖으로 나가서 뭔가 새로운 채굴장을 팔기 전까지는 채굴 난이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굴 난이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게 되면 난이도는 올라가고 적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게 되면 조금 난이도는 낮아집니다. 근데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채굴 부분은 그렇게 되겠고. 이더리움 12월 업그레이드 통합 진행 불확실해졌다. 난이도 폭탄 지연만 추가될 듯. 지금 이더리움이 좀 문제가 좀 있는가 봐요. 그 정도 얘기하고요. 일론 머스크 선글라스에 도지 비치는 사진으로 트위터 프로필 변경, 도지 20% 상승. 도지가 아까 반등을 좀 했었나요? 어제 며칠 전에. 저런 거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선물 쇼포지션이 감소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감소된 걸 더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숏 포지션이 감소가 됐다라는 건 숏으로 가는다는 말인가? 롱 포지션이 늘어났단 말인가? 글쎄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뭐 포지션이 증가를 하게 되면 숏 하방에 대한 배팅이고 롱은 상방에 대한 배팅인데 많아지게 되면 일순간 잠시 움직이는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그때는 어쩌면 뭐 생겼을 수도 있는 거대 세력에 대해서 그걸 거스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차트적으로는 뭐 디테일하게 뭐 타점을 잡아서 뭐 스캘핑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조정파 구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추세가 맞물려서 어디로 갈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천만 원대 중후반부터 해가지고요. 후반부터 해서 초반 정도까지 뭐 1,000만 원대를 확실히 턱 하더라도 꼴지는 마시고 그때 한번 오신다면 한번 잡아보시고 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뭐 조금 정도 사줘서 물려 있으신 거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정도. 그러니까 뭐 손해를 좀 보시더라도 일단은 조금 정도. 그죠? 그 정도 넣고 나중에 일단 70% 이상의 시드는 계속 모아두고 계십시오. 뭐 방송을 안 보셔도 좋고요. 뭐 오늘 가을 정도까지는 일단은 딴 거 하다가 열심히 뭐 생활하시다 오셔도 좋고요. 음, BTC 거래 보유量 2개월
최대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어쨌든 리플 XRP 레저 재단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이거는 이제 뉴스 보실 때 있잖아요. 그죠? 컨센시스 창업자 런던 하드포크 이더리움 수업이 가치 상승 촉발. 이 뒤는 의견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하드포크 관련된 정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2년 연말 또는 뭐 23년 연초 25만 달러, 25만 달러 얼마지? 3억인가? 미친 거죠? 그죠? 음, 그래요. 어쨌든 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요. 네. 나스닥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을 제가 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이렇게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연초가 깨지고 나서 이 반등에는 아마 숏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시간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타점에는 저는 숏을 좀 노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요쯤 잡아서 요만큼, 요까지, 그리고 여기서 좀 잡아서 요까지만 딱 먹고 두 번 정도 먹었었는데, 지금은 일단 보시면 추세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게 눈에 띄시죠, 그죠? 상승 추세가 약해져 간다. 그리고 과거의 비트코인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일단은 숏포지션을 창성을 했고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잘 먹었다. 좀 쉬자라고 하시고 바로 여기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여기서 반등 롱 포지션을 한번 노려보겠죠. 제가 좀 쫄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도만 먹고 어쨌든 뭐 저는 잠시 쉬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도 지금 상승에 대한 피로가 보여주고 있고 이게 빠르게 빠질 때 우리가 비트코인 반등을 조금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가 양적 완화로 인한 시장의 이제 통일성, 규모의 변화의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양적 완화로 인한 이제 상승장, 불장이 또 아니고 그러니까 공포의 침장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침체, 우리가 다우 이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죠. 침체 관련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침체에 가깝죠. 그죠? 침체 시장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석하신다? 그 금액적 변동이 클 때는 이제 공포,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옆으로 쭉 빠져갈 때는 침체. 그럼 침체 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매집. 그 매집에 대한 관점이 뒤에 등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6월 작은 흐름이 있잖아요. 6월 하순 정도에는 이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거래 좀 더 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거래량 이득을 추세하고 뚫고 나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 변화해주는 그런 증가되는 모습이 덜덜 보이고 그 금액이 밑으로 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밑으로 빠지든 위로 빠지든 아니면 막 지지하든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네, 거래량의 증가세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의 뭐 증가세. 과거에 어떤 예시가 있을까? 음, 여기가 참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침체가 일어났다가 거래가 좀 증가되면서 그죠? 빠지더라도 거래가 증가되면서 과거보단 거래가 조금씩 이게 수렴되는 모양이 아니라 지금 조금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이 등장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배팅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흐름이 됐을 겁니다. 금액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죠? 금액도 말씀드리지만 그 금액에서 반응이 올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 반응은 왔다가도 그게 만약에 뭐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라던가 뭐 임펄스라던가 이런 조건들이 부합이 하지 않으면 사실 손을 빼야 되거든요. 예상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왔는데도 아닌 거라. 그럴 때는. 자,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 작은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요즘. 자, 일봉상 스토캐스틱부터 체크를 하자면 일봉상 스토캐스틱 보시면 어쨌든 요 그림 여기서 지금 작은 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렇죠? 요 그림이 지금 현재 뭐 여기 빨간색 선인가 1년치 이동평균선 같습니다. 1년치 361년치 이동평균선 지금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비트코인 들고 1년 전에 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평균 가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이제는 거의 돈 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돈 벌고 나간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그러니까 1년 이상 했는 사람들도 거의 본전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오신 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과연 수익을 벗어나신 분 얼마나 계신지 손해를 아시고 계신 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동 평균이라는 개념이 그런 부분이고요.
스토캐스틱 모양이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뭔가 쏴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쏴도 이렇게 쏴버려도 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4시간 차트까지는 뭐 썩 그냥 달갑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반등하니 많이 뭐 난리가 치고 있지만 뭐 눈에 보여야 말을 하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일단 요 구간에서는 이제 잡아보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겠죠. 그 구간에서는 거래가 얘보다 좀 더 많이 돌아주면 좋겠다. 이 거래 추세를 좀 돌파해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점이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희망회를 돌리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희망회를 돌리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조금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없어져야 됩니다. 제 방송의 시청 횟수가 500회 정도 되나요? 500회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300회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가 아마 매수의 나가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에서 벗어나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런 걸 대비하고 있다가 뭐 관심 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만원대로 올 거라고 점점 호언 장담을 하면서 그래도 3만원대 위에서 사신 분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사시고 저는 관심 없고요. 도치코인 또 답도 없습니다. 도치코인 이런 것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잊지 말라고. 그죠? 100원대 중반에서 반등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종목들이 뭐 놀긴 좀 그렇습니다. 더러 요거처럼 리스크처럼 이렇게 톡 튀는 종목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먹으려고 더 진입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그렇고. 지금 형님 지나가도 좋습니까라는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 아주 그냥 과거에 반등했던 자리가 한번 톡 튀는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 등장했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을 예시로 좀 들어볼게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나 스토캐스틱이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껄끄럽고요. 다만 이런 모습일 때 이 거래에 대한 돌파에 대한 시그널로 이제는 좀 희망을 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돌파기가 이 구름이 두껍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뚫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되게 좀 별로예요. 아직까지 좀 적응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요 규모만큼 일단은 사이클을 여기서 잡아주시고, 그죠? 여기 정도에서 뚫고 가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여기서 좀 뇌집하다 이렇게 가는 그림을 생각해 보시는 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 베베베베 꼬여 있고 좀 그래요. 네. 또 쐈다가 빠지려 그죠? 다른 애들이 가도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거의 다. 그러니까 너무 미련 가지면서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계속 질질질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 이번 달 하순이죠. 한 5일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5일 제가 23일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반등이 저런 약간 똑똑 튀는 전동 메이저죠. 그 메이저들이나 비트나 뭐 리더 정도에서 그런 현상이 등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계좌 관리가 가능하시고 디테일하게 진행되시는 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또 뭐 공부방 문의를 좀 주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기초반도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완전히 입문 형태로 해서 기브앤테이크 이런 것들 좀 하고 체크해 드리고 과제 같은 거 확인 좀 하면 질문에 응답 이런 걸 하면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넘어가는 그런 클래스를 하나 다시 새롭게 오픈할까 싶어요.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혼자 하시더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그대로 그냥 지금도 똑같고요. 그래요. 뭐 사태가 볼 게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할까? 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황을 하고 뭐 레퍼럴을 받든 뭐라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 시장이 좋아야 여러분들에게 방송도 많이 키고 할 거리도 많고 얘기할 거리도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실제로 이 구간에서부터 방송을 잘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방송을. 심심해서 키긴 키는데 여러분들 딱히 뭐 그 반등조차도 먹여드릴 만한 그런 흐름조차도 체크할 수가 없는 거야. 의미가 없다고. 제 범죄에서는. 사실 이런 구간은 쉬어야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뭐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뭐 안 힘드신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템들 내가 왜 하는지 그런 고객들 관리 더 힘 쓰시고 그리고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힘드시더라도 또 몸 관리 잘 하시면서 가장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얇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요 꼬일 거예요. 좀 있으면 이 꼬이거나 얇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 변화를 조금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변화가 좀 작으면 작은 변화라도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 요거에서 기술적 반등이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뭐 여기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요 저항대를 뚫을 때는 약간의 반등 정도 등장할 가능성이 제법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4월 말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약 3개월 정도의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해서는 조금씩 이제는 약간의 반등이 등장해 준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 3개월 정도 조정이 빠진다거나 뭐 어떻게 증량이 된다면 반등을 먹을 만한 반등이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규모 한금 말씀드린 게 규모의 차이인데 3개월 정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규모가 이제 패턴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기다려 봅시다. 제가 들을 말씀이 또 이거밖에 없네요. 한 주 씩씩하게 잘 시작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